자, 7에서 9번 지문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제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지문인데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왜냐하면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키아벨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좀 다른 지문들에서도 한번 이렇게 이 지문을 마키아벨리를 다룬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 그 공화국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화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도 좋아해요. 법치도 좋아해요. 그래서 공화정이나 법치를 최고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키아벨리도. 근데 마키아벨리가 이 되게 냉철한 군주를 앞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그 정도의 사람들이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이 냉철한 군주가 사람들을 그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통치를 하면서 이끌어줘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아직 공화정이나 법치를 하기에는 아직 발전이 그만큼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마키아벨리즘적인 군주가 나타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공화정과 군주정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되게 그 통치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 거라서 이게 그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좀 다뤄지는 텍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텍스트는 출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찍고 있는 텍스트인데 나오면 또 제 거에서 나왔다라고. 그죠? 네, 그래서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보면은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백성을 동지를 다루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주제에 관한 환상적 이야기보다는 사실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굉장히 지금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는 공화국과 통치권에 관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당위를 위하여 현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래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걸로 현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 항상 그 현실적인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자신을 부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모름지기 악을 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그것이 언제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지 않은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조건 선한 일만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당위에 빠질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단어 같은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군주라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다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쭉 스킵하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쭉 이렇게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언급했구나 스킵하면서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군주라면 누구나 위에 열거한 성격 중에서 좋은 것만을 골라서 취하는 것이 찬양받을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당이죠. 좋은 것만 취득하는 게 그와 같은 게 당인데 그러나 인간의 주변 상황은 인간으로 하여금 꼭 그렇게만 살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찬양받을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갖거나 또는 그것을 완전하게 준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몰락시킬지도 모르는 악덕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오명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둘 만큼 사려가 깊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쁜 짓하고 들키지 않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굉장히 이단적인 존재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또 한편으로 마키아벨리는 굉장히 현실적인데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화정과 법치주의에 대한 또 애착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나쁜 짓을 하지 않고는 자신의 위치를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한들 그것으로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글쓴이의 견해는 7번 문제에서 글쓴이의 견해를 정리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사악한 수단으로 권력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악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번 선지가 답이죠. 여러분들이 좀 골라주신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 우연한 사건들이 있고 우연한 사건을 능숙하게 대처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그러한 악행을 저질러야 될 때가 있다라는 정도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꼭 우연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를 뭐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는 지문에서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5번 선지보다는 조금 거리가 더 있는, 그래서 4번과 5번을 놓고 보면 가장 가까운 것이잖아요. 문제도 지문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5번 선지를 답으로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기에서 이제 이 보기의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바로 마키아벨리예요. 이 마키아벨리도 보기에는 뭐냐면 시민들이 자유를 갈망할수록 공화국은 법률로 정비된다. 법의 권위는 법을 제정한 당사자들이 보다 엄격하게 법을 지킴으로써 세워진다. 그리고 공화국을 지배하는 근본은 군주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법이다. 자유로운 공화국이란 법률로 잘 정비된 공화국이고 이런 공화국에서 시민들이 법률에 따라 살 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공화적 자유는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좀 위에 있는 지문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 이 내용과 지문의 내용이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 법률가들이 늘 걱정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지금 오늘도 제가 오전에 내내 지금 그 대구 방화 사건 관련돼서 이제 7월 1일 날 국회에서 또 토론회가 있을 건데, 국회 토론회가 있을 건데 거기는 좀 크게 합니다. 그래서 변협과 의협, 그다음에 국회의원실, 양당의 국회의원실이 다 와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되게 이번에 변호사들이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 사건은 사실 변호사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겼어요. 변호사가 열심히 사건을 해서 이겼는데 그 패소한 상대방이 이긴 변호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제가 그래서 페북에도 쓰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안 해서 패소를 한 것도 아니고 브로커를 써가지고 뭘 저기 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사건을 이겼는데 진 상대방이 자기의 소송 상대방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이기게 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한테 테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리플들에 변호사들도 반성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데, 그럼 뭐 변호사가 반성해야 되면 변호사가 사건을 져야 됩니까? 테러 당할 게 두려워서, 상대 의뢰인에게 테러 당할 게 두려워서 우리가 사건을 져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변호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그 테러 당하기 싫으면 열심히 일하지 말란 소리거든요. 그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서도 그냥 변호사를 욕을 하면 그럼 뭐 변호사 뭐 대충 하라는 소린가? 그럼 변호사 대충 하면 뭐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이나 어떤 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 제대로 실현되기가 힘들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지금은 세상에 평화가 유지되는 이유가 간단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 공권력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해주는 게 결판이 나면 그때부터는 법원에 갈 이유가 없죠. 법원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사적인 무장을 통해 사적인 그 해결책을 도모합니다. 그게 이제 그 조직폭력배나 이런 애들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인 거예요. 그럼 그런 세상이 펼쳐지면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세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당연한 자유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무장하고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사적인 관계에서도 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에 살면서. 그런 세상을 이렇게 평화로운 시스템으로 바꾼 게 이 법치거든요. 근데 이게 법률가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이게 법치 자체를 부정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그러면 그런 세상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가장 약한 약자들부터 희생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신뢰 자체가 무너지면서 그런 일들이 아주 횡행하게 될 거거든요. 그 뭐 필리핀이나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 세상으로 갈 위험성이 요즘에 많이 보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그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 로스쿨 논술이나 면접이나 리트 언어의 문제들에 계속 다뤄져요. 계속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전체주의 관련된 지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민재판 관련돼서 쓱 물어보는 논술 문제가 그래서 나온 거고 그 뭐냐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이나 그 이 사람에게 어떤 형량을 주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데 재심문 중에 쓱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다수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자라는 게 쓱 들어가 있어요. 그 이게 법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거 보면 이거 뭐야 사법부의 민주화네 막 이러면서 이거 다로 하면 되지. 그게 재심은 다였거든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순간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 법치주의가 끝까지 배격하려고 하는 게 이 인민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인민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냥 그때그때 군중 심리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법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민재판의 사례가 제일 먼저 있었던 인민재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인민재판이에요. 전형적인 인민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에서 온 본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죄명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다 하면서 심지어 살인범이랑 둘을 세워놓고 누구를 석방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살인범을 석방하고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본시오 빌라도가 야 이건 자기의 그 사람은 법치주의로 훈련된 로마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아닌데 이거를 이 사람들의 말을 뒤집고 내가 법치주의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살인범을 석방시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 판결을 내리면서 본시오 빌라도가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손을 왜 씻냐면 이건 내가 내린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니들이 결정한 거지 내가 내린 판결이 아니야. 나는 법치에 따라서는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건데 니네가 그냥 포퓰리즘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해주는 것뿐이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민재판의 문제점인데 이와 같은 인민재판은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았어요. 마녀사냥. 마녀사냥도 아주 대표적인 인민재판이죠. 그래서 그럼 혹자는 이제 배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배심원 제도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의 문제는 철저히 직업적으로 훈련된 법률가들이 법치주의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민재판은 그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전부 그냥 포퓰리즘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이제 소련의 소비에트 시절의 그 인민재판들도 아주 그런 거에 대표적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법이 어찌 되든 말든 국민들이 저런 나쁜 놈은 죽여야 돼요 하면 그냥 바로 죽입시다 하고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때는 막 스탈린의 전화 한 통화, 인민의 의지를 실현한 스탈린의 전화 한 통화로 법이 막 바뀌어서 바뀐 법대로 그냥 막 집행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탈린의 법시대를 우리가 법제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전화법 시대라고 불러요. 스탈린의 전화 한 통하면 법이 바뀌는 시대. 전화법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법치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법을 신뢰하지 않아요. 법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뭐하러 재판하러 가? 그냥 내가 해결하고 보지. 그러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사적인 형벌과 사적 제재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건데 그렇게 열리면 이제 멕시코나 필리핀처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 법률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거를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도 이 보기 지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이탈리아가 멕시코나 필리핀처럼 돼버린 거야, 지금. 당시 이탈리아가. 그래서 다시 이런 시대로 만들려면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서는 이런 시대로는 한 100년, 1000년을 가도 못 만들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본문처럼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악랄하지만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어떤 군주 한 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 보기와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보면 되게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이 본문 관련된 이야기만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내내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법을 가질 자격이 없는지, 왜 자유를 가질 자격이 없는지를 설명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계속 그 내용을 써요. 계속.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군주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킬 생각이 없고 법에 대한 신뢰가 없고 존중이 없고 그래서 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누릴 자격도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물론 이 사상도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기는 해요.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는 없는 사상이죠. 하지만 거기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주로 생각하는 이 보기와 같은 이런 이야기. 법치 아래에서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실제로도 보면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자유롭고 그리고 신뢰하고 예측 가능하게 살아요. 예측 가능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슨 상이 주어질지 벌이 주어질지에 대한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재판부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묘하게 계속 그거를 지금 흔들어요. 재판부에 대해서도 계속 악마화하고 법률가들에 대해서도 계속 악마화하고 몇십 년 동안 보면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내용들인데 올해 사실 그래서 이번 이 테러 사건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옛날에 이 테러 사건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석궁 테러 사건이라고 판사 판결에 마음에 안 든 대학 교수가 그 판사한테 가서 석궁 날린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두 번째 테러예요. 이번 그 변호사 테러 사건이 두 번째 테러인데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그 영화도 보면은 교수가 그럴만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도 언론 보도에 보면 뭐 가해자가 그럴만했다는 식으로 쓰는 기자들이 있어요. 아니 뭐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럴만했다라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뭐 그 다음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는 뭐 기자가 한번 살아보라고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정말 요번에 우리 그 토론회도 연대 로스쿨에서도 교수님이 오시고 그 저기 변호사들 중에서도 오고 뭐 정부 부처에서도 와요. 법무부에서도 오고 다 오는데 정말 법률가라면 모두가 다 같이 지금 분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정말 화가 가득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제가 나왔을 때 가해자를 옹호한다든가 그런 소리 하시면 바로 떨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떨어지실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뭐 변호사들도 반성해야 이렇게 얘기할 주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변호사가 만약에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변호사가 뭘 잘못해가지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 변호사가 잘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일을 잘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런 반성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심지어 희생당한 변호사님은 그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 아무 그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분이 희생당하셨고 실제 그 사건에서 승소하신 분은 출장 가셨죠. 그날 그 다른 재판 가셔가지고 그 저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올해 면접이나 논술 주제로도 다뤄질 만한 아주 큼직한 주제입니다. 큼직한 주제인데 여기서 뭐 그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셨다가는 정말 그 분노를 다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조계 사회 전체에 분노가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걸 다 뭐야 얘 하면서 이제 바로 너는 바로 꽈라 이렇게 너는 바로 이렇게 입구 컷 이렇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필자와 보기의 그가 동일 인물이라고 가정할 때 필자의 견해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이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을 해야 될 곳에서는 공화정을 하고 군주정을 해야 될 곳에서는 군주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주장을 담고 있는 5번 선지를 정답으로 4번이죠. 4번 선지를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을 하셨나요? 지금 이제 뭐 5번을 많이 하셨나요? 군주적인 이상적인 정체이나 필연적으로 부도덕한 측면을 지니게 되어 공화정에 대한 변화로 나타나는 군주정이 왜 이상적인 정체라고 생각하세요? 군주정은 이상적인 정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공화정을 이상적인 정체로 봅니다.
다만 그 법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의 분위기에서는 군주정을 통해 좀 필요악적으로 이렇게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선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9번 윗글의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인 군주가 기역에 대해 했을 만한 기역은 이제 보면은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지문에서는 그런 거죠. 나쁜 짓을 저지르되 들키지 마라 이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얘기와 관련된 거 4번 선지죠. 본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말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4번 선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